여기는 뒤에 보시듯이 용덕산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용덕산 정상이라고 다들 정상 표지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보면 용덕산 그래가지고 242.9 지도에 25,000분의 1 지도에도 242.9가 용덕산 정상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도상의 그 용덕산 정상이 242.9라고 용덕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에 242.9라고 삼각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용덕산 242.9는 맞는데 지금 현 위치는 지금 용덕산보다 훨씬 높은 위치거든요. 여기 산길샘에 보면 264.8 네, 사실 264.8은 안 되고요. 250m 정도 그때에 해당되는 해발 고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오늘 GPS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정확한 높이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형도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세 군데서 같은 곳에 표시를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용덕산 정상,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곳은 맞는데 25,000분의 1 지형도에 나와 있는 용덕산 242.9봉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요 옆에 있는 산이 팔봉산입니다. 팔봉산에 저도 25,000분의 지형도를 보니까 삼각점으로 해가지고 팔봉산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표시석을 진천에 사는 후배하고 같이 밑에 기단이 한 40km 그리고 비석이 40km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80km인데 40km짜리 돌 두 개를 메고 그 친구하고 둘이 팔봉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갔어요. 갔는데 삼각점이 없더라고요. 삼각점이 없어요. 242.9m면 삼각점이 있는 곳인데 삼각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돌을 메고 표지석을 메고 삼각점이 있는 곳에 찾아보니까 거기가 팔봉산의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상 측량하기 편리한 곳에 삼각점을 설치를 했고 그 삼각점 높이를 지형도에 표기를 했는데 우리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삼각점이 있으면 그리고 용덕산이라고 산 이름이 써 있으면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용덕산 해발 242.9m에 용덕산 정상은 맞는데 용덕산 제일 높은 곳은 맞는데 해발 242.9에 해당되는 봉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용덕산이 이 봉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용덕산이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망월산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뒤에 있는 망월산에서 이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현재 있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팔봉산으로 갑니다. 팔봉산. 여러분도 혹시 팔봉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 사람들이 강서하고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산인데 이게 팔봉산이 또 분모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분모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호천하고 쭉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분모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용덕산 팔봉산을 거쳐서 용덕산으로 여기서 합쳐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병원도 갈 수가 있고 하나
노인병원도 가실 수가 있고, 이곳에서 강서 검문소 있는 그 강서 부대 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고, 가시다가 물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전에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계곡을 찾아서 내려가라가 등산 아마 백과 이런 데서 아마 일반적으로 표기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산림녹화가 성공한 뒤로부터 이 계곡, 이 잡나무가 잡나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계곡에는 아직 습하기 때문에 이 넝쿨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능선을 따르는 것이 교목이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 찾기도 쉽고, 능선만 따라가시면 되니까 길 찾기도 쉽고, 그리고 길도 잡목이 없어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길 있는 것보다는 못하시겠지만 고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용덕산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지금 현재 이 반대로 철탑이 있는 곳으로 해서 삼각대 242.9m가 있는 곳으로 계속 직진을 하시면, 가시다가 이제 여러분들 척산 넘어가는 고개 아시죠? 그 고개를 만나는데, 사실 지금 이 위치 좌우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로 다 끊겨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끊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산맥이 우리나라 산경이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맑은 거울 청주 둘레길을 답사를 하고 할 때는,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 막 그럴 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만든 지도의 지형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척산을 넘어가는 그 고개에서 쭉 가시면 그곳이 휘발령이 나옵니다. 휘발령. 예. 척산 뒤쪽 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부강이 아니라 신탄, 제가 오늘 지명을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용덕산 정상은 휘발령을 거쳐서 속리산을 거쳐서 백두산 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와보니까 산길은 거의 희미하고, 그리고 옛날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상 표지서 그리고 리본 이런 거 흔적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등산로는 많이 희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청주는 분지처럼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토성 쪽으로는 오창 쪽으로는 이렇게 오군장 쪽으로는 확 튀어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경북토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산으로 해가지고 이 팔봉산, 용덕산 로 해서 쭉 말발굽처럼 청주 시내를 이렇게 쭉 감싸고 있죠. 그런데 이 말발굽처럼 생긴 이 산줄기가 속리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남근묵정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남근묵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현은 백두산 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덕산도 백두산 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서 유명한 산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뒷산이 어떠한 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용덕산은 망월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망월산은 또 여러분들 청주에 사시면 잘 아시죠? 수자원공사 건너편 쪽에 구룡산,
하고 연결되어 있고 매봉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거는 청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청주 체육관에 있는 흥덕사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흥덕사지에서 또 쭉 연결이 쭉 해서 나가면 백제유물전시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용덕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정상은 맞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맞는데 이 산 높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용덕산 정상에서 삼각점을 찾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아까 용덕산 근처는 철탑 때문에 그랬는지 좀 길이 좀 희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능선길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숲이 상당히 또 여기도 우거져 있습니다. 망원산처럼 근교에 있는 산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숲이 상당히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건강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우리가 일부인 만큼, 그리고 또 자연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시간이 되시면 뭐 운동장 도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데 가까운데 와서 이렇게 좀 걸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안 다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뭐 이렇게 복잡할 때 주변 가까운 산 가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러 갔다가 상대방이 내뿜는 탁한 공기 이산화탄소 오히려 마시고, 그러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또 주변에 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나가기만 하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냥 몇 간이 한두 명, 두 분 가까우신 분하고 이런데 산행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대신 이제 숲이 건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충에 대한 대비만 좀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데 오셔가지고 그냥 숨만 쉬어도, 호흡만 해도 면역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걸으실 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가 닿고, 그리고 머리 위에 여기 백회하고 발바닥, 용천 발바닥하고 딱 일치가 되는 자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숙이셔도 안 되고요, 뒤로 이렇게 배가 나오더라도 제끼셔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배낭의 무게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그러한 각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배낭 무게도 내 체중하고 같이 합산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허리, 무릎, 관절에 오는 충격은 배낭 무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 전체, 배낭 무게까지 포함한 무게 전체가 발바닥에 딱 올라올 수 있도록 자세를 잡으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보통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 중에, 특히 앞에 가시는 분 중에 고개를 막 숙이고 앞에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 지금 관절 어떠세요? 네? 되게 보면 앞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앞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상체 숙인 상태에서 앞을 봐야 되니까 경추, 목을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들다 보니까 경추가 이렇게 휘어지고요. 그 경추가 휘어지면 이 뇌 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몸이 그 무릎 관절보다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여러분들 무거운 거를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근육에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척추 근육 쪽에 이상이 오고요. 그리고 체중이 또 무릎 바깥쪽에 나가 있다 보니까 억지로 그 충격 흡수를, 사실 발바닥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뒤꿈치도 아치형이고요. 발바닥도 이렇게 아치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발가락이 시작되는 발가락 뿌리,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알치형이고요. 발가락도 이렇게 또 아치형으로 휘었고요. 발가락 바닥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모든 무게를 발바닥 위에 올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그 관절을 오래 쓰실 수 있고, 관절 오래 쓰셔야죠. 100세 시대에 몸 아프는 게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자세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체중을 꼭 실어서 11자로 걷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형도에 나와 있는 용덕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삼각점은 폐기된 것 같고요. 삼각점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청주에 계시는 산악회 청주고등학교 33회, 이름이 산오름인가 봅니다. 산오름에서 이 봉우리를 장군봉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백두산사랑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백두산사랑은 이제 25,000불의 지형도에 나와 있듯이 여기를 팔봉지맥 용덕산 240.7m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지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강을 기준으로 하면 정맥이고요. 그리고 그 정맥보다 작은 산줄기인데 한 30km 정도 되는 산줄기를 지맥이라고 합니다. 그 지맥 중에 제일 높은 지맥이 높은 산 이름을, 이거는 사실 상경표가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경표라는 책을 찍어가지고 여러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나눠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날 백두대간, 제가 8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백두대간 잃어버린 우리나라 산줄기 찾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산악회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중반으로 나가면서 산악회의 어떤 산행 코스로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산악회 덕분에 백두대간이라는 걸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두대간을 하면서, 백두대간 다음에 이제 정간이 있고 정맥이 있고, 요건 태백산맥은 없다 책을 한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은 우리나라 4대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줄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강 정도 되는, 강을 만드는 산줄기 정도 되는 등급이 돼야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좀 짧은 산줄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맥을 다 종주하신 분이 신상경표라고,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신상경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백두대간서부터 정맥, 정간, 정맥, 정간은 이제 북쪽에 있지만 정맥 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맥, 기맥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라서 그분이 정한 룰입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산줄기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다 일일이 명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줄기 중에 제일 높은 산, 그 산 이름을 따라서 그 지맥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기도 팔봉산이 여기서는 제일 높거든요. 팔봉지맥. 그러니까 팔봉지맥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백두산하고 백두산 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불안하기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희망을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상경표라는 책을 영인본을 인쇄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산에 다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국에 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지역 근교 해발고도가 뭐 100m, 200m 밖에 안 되는 산들은 아마 능선길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능선길 찾기가 갈림길에서 어느 쪽 능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좀 애매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아마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25,000분의 1 지도 지형도를 좀 구매하고 다녀오셨으면 좋을고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산길샘 같은 경우도 웬만한 등고서는 웬만치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5,000분의 1 지형도를 신청을 해놨는데 가격이 옛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어쨌든 지형도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장당 택배비 포함해서 5,000원씩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필요하니까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면 산길샘 같은 좋은 어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플들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을 이것저것 써보시다가 아니면은 뭐 산에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추천을 받으시던가, 예, 그래서 좋은 어플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면 굳이 지도를 사시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산줄기 개념은 제가 물을 기준으로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남 금북정매 때까지만 해도 뭐 해발고도가 뭐 400대도 되고 뭐 평균 뭐 7, 800도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능선 따라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었어요. 길 찾기도 쉽고. 근데 이제 한남 금북정맥을 지나면서 저 태안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해발고도 막 100m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능선이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부채 손가락처럼 지능선이 쫙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정말 독두법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찾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그 전통 지리 개념이 산은 사람을 갈라놓고 물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산자 분수령, 산은 스스로 분수령을 이룬다. 예, 그래서 비가 내려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현상세계 물이 눈에 보이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 그 비가 처음에 내려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면 그 갈리는 부분을 분수령이라고 해서 그 분수령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서 제가 속리산서부터 태안반도 안흥지까지 한 430km를 사실 지도는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한 우리나라 전통 지리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사람을 갈라놓고 물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산이 해발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해발 100m, 200m 밖에 안 되는 산에 가려서 이쪽은 비가 오고 저쪽은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이쪽은 안개가 끼고 저쪽은 안개가 안 끼고, 이런 현상들을 왕왕 보셨을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러한 시설지구에서도 기후가 그 전에 그 단지가 들어서기 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듯이 자연은 그냥 함부로 손대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댔을 경우에는 감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따라서 길을 잃었을 때는 능선을 따라서 간다. 그런데 그 능선은 비가 왔을 때 가장 높은 곳, 그게 마루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를 연결한 걸 마루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루금이 이제 백두산 천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속리산 거쳐가지고 지금 용덕산 그리고 팔봉산 요래도 분모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산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고속도로 뒷산, 저 아파트 뒤로 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산줄기가 그 청원 가구마을, 그러니까 팔봉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강역까지 가는 산줄기입니다. 한남군북정맥 그 보은군 그 대북면인가요? 그 법주리 뒷산에서 분기한 그 팔봉지맥은 여기 그 용덕산을 거쳐서 팔봉산을 거쳐가지고 강내면의 그 은적산을 거쳐서 부강의 그 황우산까지 가는 매우 길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는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레드토피아 탐사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맥 이름은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산줄기 이름을 명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팔봉지맥의 산 높이는 팔봉산이 제일 높은지 모르겠지만, 이 팔봉을 지나서 팔봉산을 지나서 강남면 은적산을 지나면서 거기에 그 백두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당군 신전이 있습니다. 당군 신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주리 그 뒷산에 한남군북정맥하고 이 팔봉지맥, 가칭 팔봉지맥이라고 하는 그 지맥의 분기점에다가 단군지맥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법주리서부터 시작해서 부강의 그 팔봉산 거쳐서 강남면의 은적산 거쳐서 부강 그 황우산까지 가는 산줄기를 단군지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 표지판이 서 있고요. 그래서 용덕산은 그 복무산을 거쳐가지고 그 구룡산, 대청댐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모산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팔봉지맥, 그러니까 당군지맥 오면서 그 한남군북정맥을 따라가면 우암산, 상당산, 뭐 이런 산, 선도산, 이런 산들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산들은 백두산 천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덕산에서 팔봉 지맥을 따라서 쭉 오다가 17번 국도, 그러니까 남이에서 척산 넘어가는 고개마루 밤고개에 왔습니다. 이 밤고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상주 가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그 고속도로 너머로 높은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복무산입니다. 복무산. 복무산은 복무산에서 출발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청댐 그 현암정 있는 현암사 그 뒷산이 구룡산이죠. 여기 복무산은 구룡산과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입니다.